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TV 건강지킴이 박신혜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또 5월 하순부터는 자가격리도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긴 터널 안에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하실 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면역력과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가정의학과 나임정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나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임정 과장님. 네. 과장님, 건강검진을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력도 없고 또 감기에는 자주 시달리고 많이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나 무릎 수술을 앞둔 분들 중에는 건강검진을 하면 질병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계속 아프대요. 이럴 때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외래에 또는 수술하기 위해 오시는 분 중에 기력 없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는 잦은 편두통, 감기에 자주 걸리고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조그만 일에 짜증이 나거나 몸에 가려움증이 생기지만 검사를 해보면 병명도 딱히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능의학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는데요. 과장님, 기능의학이요?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능의학은 말 그대로 신체의 기능을 연구하는 의학이죠. 몸의 자연적 능력, 그게 기능입니다. 살아 숨쉬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돌아가는 기능이요. 그림에서 뿌리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움직이면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몸이 잘 돌아가도록 호르몬을 만들고 또 그것들 중에 나쁜 이물질이나 위험을 걸러내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 자연적 치유력이 있어요. 그런 결과로 건강한 삶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런 기능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편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발달로 질병, 즉 감염성 질환 등을 치료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암 등을 잘 치료하여 왔어요.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수명과 건강에 이바지를 하였죠. 그러나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 질병을 치료하면 저 질병이 또 발생하는 등 뭔가 1% 부족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잡으면 되는데 계속 질병만 치료하다 끝나는,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자연공해, 오염,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몸의 뿌리로 스며들게 되면 이 나무 그림처럼 잘 돌아가던 몸의 기능이 깨어지고 기력 없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소화불량 또는 불안감, 잦은 편두통 혹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에 가려움증이 생기지만 검사를 해보면 병명도 딱히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우리는 도와줘요, 기능의학 하는 거죠. 네, 과장님 도와주세요. 기능의학. 네, 과장님 그러면요. 어떤 검사들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죠? 네, 기능의학의 여러 검사 도구로 기능의 손상을 알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우선 기능의학의 꽃이라 불리워지는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기능 손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 대사, 염증, 해독, 산화 스트레스, 장내 세균 불균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확인해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좀 어려우시죠? 네네.
맞아요. 과장님 좀 어려운데요. 유기상 검사가 뭔지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듣긴 했지만 어떠한 검사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김태균 교수 TV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의 기능 중에 음식을 먹게 되면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몸이 잘 돌아가도록 호르몬을 만들고 또 그것들 중에 나쁜 이물질이나 위험은 걸러내는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것으로 설명해 드리면 영양분을 잘 흡수하려면 그것을 흡수하는 장이 건강해야 하고 장은 장에 좋은 균이 살아야 좋은 기능을 합니다. 유기산 검사는 장에 나쁜 균이 사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 없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신 분들이 이런 원인이 많고요. 또한 흡수된 영양분이 에너지로 잘 쓰여야 하는데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지도 유기산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나쁜 이물질들은 걸러내야 하는데 워낙 많게 되면 간이 그것들을 해독하는데 지치게 되죠. 이런 해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지치게 됩니다. 유기산 검사는 해독 기능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이유 없이 우울, 불안한 분들의 경우에도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들도 알 수 있어요. 소변 검사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혹시 다른 검사들도 또 있을까요? 네, 다른 기능의학의 꽃, 부신호르몬 검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신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부신은 콩팥 위에 있는 손톱만한 장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오장육부가 아니죠. 이런 부신 기능 호르몬을 살펴봐도 우리 몸의 기능의 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신의 기능은 피질과 수질로 나뉘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담당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우리가 위협을 느낄 때 도망가야 하는 바로 급한 상황에선 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바로 피질에서 장기전으로 혈압, 혈당, 면역력 등을 상승시키게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부신은 지치게 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상황, 무기력증을 느끼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부신피로라 해요. 특히 수술을 앞둔 분들은 기력과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신의 기능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결국은 몸이 기능을 제대로 돌려놓으라는 항변이 돼요. 우리가 이런 항변을 계속 못 들은 채 하거나 항변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대상포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등의 질병에 노출되게 돼요.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해졌는데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면역력 검사와 더불어 면역력을 높이는 기능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시면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환자분들 중에 경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수술 전후 영양수액 치료, 면역력 치료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합병증은 줄고 회복은 빨라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행복해하는 것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이게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생소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기능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기능의학이 유명한 모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수련받으면서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접하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증상만 보고 치료약으로 치료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능, 부신기능 등의 인체의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을 연구하고 단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온전한 건강, 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면서
기쁨을 느꼈고 또 많은 분들의 알 수 없던 고통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네, 과장님. 오늘 이 시간 기능의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 몸의 기능, 면역력 같은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한 일들을 돕고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건강할 때 내 몸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